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문부터 살펴봅니다. 전북일보입니다. 전주시의 각종 복지 사업이 중복된 내용이 많고 효과도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통합돌봄과의 31개 사업이 생활복지과 등의 사업 내용과 비슷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전라일보입니다. 국립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편성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계비로 2억 3천만 원을 책정했지만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새전북신문입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앞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익산시 모현동의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가 문을 열고 미세먼지 상시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는 전북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오염물질의 특성을 파악해서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서 전북의 확진자가 모두 202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원광대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과 환자 등 7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해당 병동에 대한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수도권의 3차 대유행이 전북에서도 시작되면서 거리 두기 조치도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익산 20대인 181번 확진자는 원광대병원의 의료인입니다. 지난 16일에는 전남 나주에서, 17일에는 전주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른 뒤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18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181번 확진자가 일했던 원광대병원의 병동에서도 의료인과 환자, 간병인 등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하고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 운전면허 시험장에 함께 갔던 181번 확진자의 지인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면허증 발급받을 때 접촉했던 직원, 또 그 시험관하고 접촉했던 직원은 자가격리 조치시켰고요. 방역당국은 이 지인이 181번 확진자보다 먼저 감염돼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도 2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여러 식당과 술집, 노래방을 방문해 추가 확산 우려가 나옵니다.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이던 군산 60대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노량진 고시학원 접촉자 등 5명이 확진되는 등 도내 코로나 환자는 모두 202명으로 늘었습니다. 타 지역에 다녀왔다거나 그런 형태로 해서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 가능성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폭넓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호흡기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역학적 연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진행하는 등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3차 대유행이 사실상 전북에서도 시작돼 완화됐던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코로나19로 고사 직전에 놓여있던 예식업계가 지난달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겨우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하객이 크게 줄고 결혼식을 간소하게 치르는 분위기에 위기감은 여전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불안감도 큽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예식장입니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가 지난달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비 부부들이 미뤄왔던 결혼식을 줄줄이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식 건수는 물론 하객들이 크게 줄면서 여전히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제 예전보다 이제 하객분들도 줄고 건수도 이제 대체적으로 조금 줄고 있는 추세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한복업체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거리두기 완화 덕분에 손님들이 늘고는 있지만 결혼식을 간소하게 치르려는 분위기 속에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한 팀당 보통 하객 5분이 만약에 한복을 입으셨다면 지금은 1명, 2명 뭐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줄고 하객분들이 거의 예전 뭐 식사를 안 하시고 그냥 가시기 때문에 한복을 굳이 입을 필요가 있나라고. 웨딩 업체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손님들이 몰리면서 코로나 이전 매출의 70~80% 수준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등 여러 지역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70~80% 정도는 회복이 됐기는 했지만 이제 또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예식업계가 고사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협의회를 열고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 5호기의 원자로 헤드가 부실하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빛원전은 6기 가운데 4호기와 5호기의 가동이 멈춘 상태로 3호기의 경우 2년 넘게 가동이 중단됐다가 지난주인 13일에 재가동됐습니다. 5호기의 부실 공사가 확인되면서 최근에 재가동된 3호기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태라 한빛원전과 인접한 고창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11만 4천 세대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H의 전주 역세권 아파트 개발을 반대하는 전주시의 향후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의 주택 보급률이 높다며 아파트 신설을 반대하는데 정부는 전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새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전주 완성구의 전세 물량은 926건에서 180건으로 80%가량 줄었습니다. 덕진구는 570건에서 208건, 군산시는 199건에서 68건으로 전세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11만 4천 세대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당면한 전세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21년 내년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전주시의 향후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LH가 전주 역세권에 7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전주의 주택 보급률이 110%를 넘어선 데다 아파트 신설로 도심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LH의 사업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취소되고 앞으로 여기에 역세권에 맞는 개발 계획을 장기적인 로드맵을 해가지고 전주시 실정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된다. 하지만 전세 물량을 크게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해 보입니다. 따라서 LH가 전주 역세권의 임대주택 비율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다시 사업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전주 역세권 택지개발 과정에서 큰 갈등을 빚은 전주시와 LH가 정부의 전세 물량 확대 발표를 계기로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윤성입니다. 전주 가련산 공원 개발을 놓고 전주시와 LH가 소송전에 들어간 가운데 법원이 일단 LH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LH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가련산 공원 실시계획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LH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련산 공원 부지 30%의 공공주택을 지으려는 LH 계획을 취소하고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려는 전주시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앞서 LH는 전주시가 가련산 공원 개발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공원 결정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규 아파트 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주 에코시티의 40평형대 아파트 값이 한 달 만에 4억 원가량이 올라서 거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주 에코시티의 전용 면적 117제곱미터로 이전 45평형에 해당하는 한 아파트는 지난달 7억 원에 거래됐는데 이달 들어서 11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6월 평소보다 1억 원이 비싼 가격에 실거래가를 신고했는데 이후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답안지를 몰래 고쳐 점수를 올려준 행정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모 혐의를 받은 학생의 아버지인 전 부장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지난해 10월 치른 중간시험에서 행정직원이 한 학생의 답안지를 몰래 고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 과목의 객관식 답안 3개를 담당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수정했고 학생은 9.1점이 올랐습니다. 해당 학생은 전 교무부장의 자녀였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6월 업무 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행정직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교무부장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험 평가 관리는 표현할 수 없이 중요한 업무인데 A씨가 교직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아버지이자 전 교무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가 답안지를 조작한 시간대에 상당량의 휴대전화 문자를 주고받아 공모가 의심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전 교무부장은 성급히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해를 본 다른 학생들한테 하신 말씀 없습니까? 당시에 카카오톡은 왜 하셨나요? 두 사람에게 각각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고창군이 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고창 밥상 브랜드를 공개했습니다. 완주군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단속 장비를 확충합니다. 권대성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고창군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바탕으로 음식 관광을 키우기 위한 사업인 고창밥상의 브랜드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브랜드는 지난 6월 고창 밥상으로 선정된 음식점 15곳 등에 보급돼 활용됩니다. 고령 영세농의 농작업을 돕는 임실 농기계 작업단이 올해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작업단은 올 들어 300여 농가를 도왔는데 이달 말까지 농작업 대행을 이어갑니다. 완주군이 초등학교 27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속 단속 카메라 54대를 추가 설치합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카메라는 여러 차로를 동시에 단속해 단속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은 섬진강 슬로슬로 발효마을 축제가 오늘과 내일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통해 열립니다. 순창군은 과일 식초와 전통주 등 발효식품을 유튜브 중계를 보며 만들어 보거나 인터넷 장터를 통해 발효식품도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 만월대에서 나온 부안 고려청자의 현원과 의미를 살펴보는 학술 토론회가 부안 청자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부안군은 부안 고려청자 문화를 활용해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전주가 9도 등 6도에서 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0도가량이 낮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8도 안팎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도내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다가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일요일인 모레 비가 내린 뒤에 다음 주부터는 다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